안녕하세요. 교육외교관을 꿈꾸는 제제입니다. 오늘은 해외 한국학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교대 때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해외 한국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매너리즘을 극복하고자 지원하게 된 두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학교의 지원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고른 두 학교는 동남아의 한 곳, 중국의 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두 곳에 면접 일자가 겹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고른 두 나라는 동남아에는 하노이, 중국에는 티엔진입니다. 하노이의 경우 저희 친척 오빠가 10년 정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도시이기도 했고 당시에 초등 담임 TO가 무려 10명이나 났던 걸로 기억해요. 10명이 더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노이에서는 초등 담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티엔진에서는 처음에 북경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북경과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경쟁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초등 중국어 전담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자리, 초등 중국어 전담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공고를 보면 중등교사 지원 가능, 하지만 초등학생 지도 경험 있는 사람 우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중등교사는 아니었지만 당시 초등학생 중국어 동아리를 열고 그리고 수업에서도 학급 경영에서도 중국어를 이용한 수업을 종종 했었기에 중국어 전담 자리를 지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지원서는 학교마다 다르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천진과 하노이 두 도시를 지원했기 때문에 먼저 티엔진을 지원했을 때는 중국어 전담이라는 자리에 맞춰서 중국어 지도 경험을 강조했고 CPIC이라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있었던 중국인 원어민 대상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조교로 활동했던 이력 그리고 HSK 자격증, 공자학원,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자격증 등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어와 관련된 모든 경험을 살려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는 사실 제가 티엔진에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티엔진 지원서를 작성한 토대로 조금씩 제 업무 경험을 살려서 보완을 했습니다. 당시까지 제가 했던 업무는 과학영재와 청소년 활동 등이 있었는데 사실 지원서를 쓰면서부터 하노이는 되게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과후 특기 등의 지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하노이 지원서를 쓰긴 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내고 나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뒤 티엔진에서 서류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면접 준비를 했고요. 면접 준비는 해외 한국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보셔야 할,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탐색하셔야 할 재외국민교육기관이라는 카페에서 면접 기출 문항을 막 검색을 해봤어요. 당연히 중국어 면접과 관련된 후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면접을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 면접과 중국어 면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서 영어 면접 기출 문항을 한번 살펴보고 예상 질문을 토대로 자기소개 그리고 다른 답안들을 중국어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하여서 면접장을 도착했는데 막상 면접장에 도착하니 마치 임용고시 면접을 다시 보는 듯한 긴장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당시에 중국어 전담 면접실에는 저와 2명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생각 등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물어보실 때 먼저 중국어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어 하셔서 1번 지원자가 지문에 대한 대답을 한국어로 하면 2번 지원자가 1번 선생님이 하신 한국어 대답을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본인의 대답을 한국어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번 지원자는 2번 한국어 대답을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본인의 대답을 한국어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 지원자는 다시 3번 지원자의 한국어 대답을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중국어 실력을 체크하였습니다. 당혹스러웠던 것은 저희 지원자 셋 중에 어떤 지원자가 중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지 서로를 지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왔다. 이렇게 막 별 안 좋은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합격자 발표 날까지 혹여나 내가 붙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합격자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메일을 열었는데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일이 와 있던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완전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교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내려갔더니 이미 교감 선생님 현진에서 평판 조회를 하려고 전화를 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선생님 되게 좋으시다. 많이 칭찬을 해주셨다고 다 본인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리자 평판 조회를 마친 뒤 어떻게 돼서 그 메일에는 출국 전 사전 연수가 있으니 12월 말에 대전에서 봅시다 라는 천진의 교감 선생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려고 보니 지정병원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서류 공증 절차, 비자 발급, 이사 준비 그박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